자, 계속 이어서 건축법의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테마인 건축허가 등입니다. 자, 이 파트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그다음에 건축협의, 가설건축물 이런 거에 대한 건축 절차를 배우는 건데, 자, 이 부분도 문제가 한 18문제가 되어서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파트 보시면 1번 문제, 건축허가, 건축신고의 종합 문제입니다. 섞어서 낸 건데, 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의 문제. 자, 바닥 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의 3층짜리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이게 연면적 24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각 층 면적이 80이고 3층짜리 건물이니까 3824에서 240제곱미터짜리 건축물 연면적을 신축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이런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대상 건물일 때는 건축주가 사전에 일부 서류를 제출해서 건축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허용되는지 여부, 허가 가능한 규모 같은 것들을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허가 대상이므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면적이 10분의 3을 증축해서 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거 우리 예전에 배우셨죠?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는 아니고 자, 서열상 2등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21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 같은 걸 때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아니면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그래서 이 조건은 좀 10분의 3을 증축해서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맞는데 이게 광역시장 대상이 맞는데 이게 공장 창고는 제외지 않습니까? 자, 공장 창고는 제외이기 때문에 이 창고 때문에 광역시장 허가받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요 위에 있는 요 사이즈로 증축할 때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 대상이 맞는데 이 공장 창고는 제외이기 때문에 요 창고 때문에 여기 틀렸습니다. 창고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3번.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게 사전에 이제 그쪽 관청하고 업무 협의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고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 우리 추가로 정리할 게 이 개발행위 허가를 국토법상 먼저 받으면 건축허가는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건축허가를 먼저 받으면 건축허가를 먼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아니면 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아니면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같은 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이렇게 해서 23가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본서의 522페이지 보시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 23가지 다른 법에 있는 허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았을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의 높이 2m를 증축할 때, 자, 여기가 우리가 자, 높이가 3m 이하로 증축할 때는 건축 신고라는 걸 하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하죠. 그래서 이게 3m 이하의 증축이면 소규모 증축이기 때문에 건축법 14조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4번 맞죠? 자, 5번에 건축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자는 1년 안에 공사 착수안 하면 신고 이력이 없어지는 거죠.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되는 거고 신고한 사람은 1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이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자, 맞는 지문으로 보고 우리 정답을 아까 우리 앞에서 2번이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우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 자, 이게 이제 문제를 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에서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100%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 대지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내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자,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보는 것은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건축하는 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고 그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지상권 같은 거, 임차권 같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가져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단 거기서 그 건축하는 건물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일 때는 이런 사용 권한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억번은 잘못됐죠. 기억번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억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 요약집의 14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146페이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건축주가 집합건물,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집합건물이 오피스텔이나 300세대 미만의 이런 그 연립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서 결의를 받았다. 자, 이게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구분 수요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인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집합건물에 대해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결의, 동의요건을 맞췄다는 거죠. 5분의 4, 5분의 4.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디귿번에 보시면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국공유지. 자, 국유지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허가권자가 자,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유지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이 국유지의 그 담당 관청이, 해당 관청이 허가권자한테 이거를 건축주한테 매각하겠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대지 소유권이 100% 없어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46을 보시면 여기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그때는 요 결이 5분의 4, 5분의 4만 있으면 소유권이 100% 없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국유지 같은 게 포함됐을 때도 국유지 관리청이 허가권자한테 이 땅을 건축주한테 팔겠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는 당장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은 안 되죠. 이걸 보시면 니은하고 디귿번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2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 자, 21층 이상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원칙적인 구청장한테 허가 안 받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니까 이거 맞죠. 단 공장청구는 제외라는 조건은 붙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공장청구란 말은 따로 언급을 안 했으니까 원칙 지문으로 보시고 21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맞으니까 광역시장의 대상이 맞습니다. 자, 2번. 시장문수는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을 허가하려면, 자, 21층 이상, 자, 시장문수, 구청장을 빼고 시장문수가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사전에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거 맞죠? 이게 사전 승인 대상의 대표입니다. 자, 3번.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자, 우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자기 하급자인 허가권자를 제한할 수 있는데 처음에 2년 이내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1년 내에서 제한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이게 건축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같은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이 설계도서는 우리 앞에 용어 배울 때 그래서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용 도면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된다. 이런 사유가 될 수 있죠. 우리 건축허가권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거나 아니면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했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4번. 자, 우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짓는 가설건물. 자, 우리 항상 건축부에서 가설건물이 3전 정도 이내로 쓰고 철거를 예정하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짓는 예정지에서는 가설건물 허가고, 자, 재복구나 공사용, 흥행, 전람용,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이죠. 자, 항상 우리 가설건축물이 나오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짓는 것만 허가. 자, 그 밖에 재복구,
공사용, 무슨 뭐 전람용 이런 기타 목적으로 짓는 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짓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짓는 가설건물은 3층 이하라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이게 추가 조건이 있죠. 이제 그걸 물어본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물인데, 자, 가설건물을 짓는 조건, 기준이 있습니다. 자, 틀린 걸 찾습니다. 자, 가설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거로 하시면 안 되겠죠. 1번 맞습니다. 자,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져가지고 분양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공동주택이나 판매, 운수용으로 지어서 분양 목적으로 지으면 이 가설건축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짓는 조건에 안 맞습니다. 자, 아니어야 된다. 맞고. 가설건축물은 전기나 수도, 가스, 이 가설건축물을 짓고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새로운 간선 설비를 별도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죠. 3층 이하 3년 이내를 맞춰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인 예정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데서도 이런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짓는 가설건물을 짓는 조건에서 2년 이내가 아니라 3년 이내로 줘야 됩니다. 기간을. 물론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할 때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설건축물을 허가받고 짓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짓는 그런 가설건물을 짓는 조건입니다. 자, 5번 문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나오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자기 하급자인 허가권자를 건축허가를 내지 말라고 제한을 걸고 통보하는 제도. 자, 국토부 장관은 자, 1번에 보시면 옳은 걸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이런 중후부 장관이 이런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런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1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문화재 보존 같은 걸 목적으로도 요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나 착공 같은 걸 제한할 수 있으므로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은 국토부 장관은 제가 직접 국토 관리를 위해서 또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 같은 걸 받아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국토 관리를 위해서 자기 하급자인 시군구청장 같은 사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답니다. 있다. 자, 국토부 장관은 자기 아래 허가권자인 특별시 광역시장, 그 밖에 시군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제한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이고 연장을 할 수 있죠. 1회 하나요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하나요 1년 내에서. 자,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내용을 공고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공고를 누가 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국토부 장관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죠. 그러면 공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아서 제한 내용을 공고하는 겁니다. 통지받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그 제한 내용을 공고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은 그냥 보고를 받는 사람이고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령하는 사람이죠. 그때 여기서 시군구청장은 이제 시도지사가 제안을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통지를 받았고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은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그 제안 내용을 공고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 건축허가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한테 이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조항도 안 맞는 겁니다. 자, 지금 맞는 지문은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런 주무부 장관의 요청 같은 걸 받아서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허가 제한을 좀 세부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자, 6번.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건물이 대표적으로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이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건축,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이 합이 10만 이상이 되는 건물들, 이런 것들 있었는데 항상 공장 창고는 제외입니다. 자,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그걸 따질 때는 공장 창고는 제외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21층 이상이 되는 공장일 때는 적용 대상이 아니죠. 사전 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거 틀렸습니다.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요 공장도 틀렸습니다. 공장은 여기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들어가죠. 10만이기 때문에 10만 제곱미터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들어가는 범위인데 공장 창고는 제외. 그래서 2번도 사전 승인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3번부터 문제인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에서 짓는 위락설은 자, 이 사이즈가 연면적이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3층 이상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 요거는요. 잠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사전 승인 대상 21층 이상, 연면적 합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 창고는 제외.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이 되는 건물인데 이것도 공장 창고는 제외입니다. 자, 문제는 4번하고 5번을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란 단어가 나와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다.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란 말이 나오면 3층 이상 되든지 또는 연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이 5종류의 건물이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일반 음식, 일반 업무, 숙박, 위락, 공동주택 이렇게 공동주택, 일반 음식, 일반 업무, 위락, 숙박 요건데요. 자, 얘네들은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란 말이 나왔을 때 이 5가지 건물은 3층 이상이 되든지 연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둘 중에 하나가 맞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주거나 교육환경입니다. 5번까지 보세요.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가 아니라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일 때는 사이즈 같은 거 없이 위락, 숙박 두 종류 건물이 모두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거나 교육환경일 때는 위락, 숙박 두 가지는 모두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 층 같은 거 안 따지고도.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연환경 보호가 나왔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면 자, 아까 5종류의 건물이 있었죠. 네, 공동주택, 일반 음식, 일반 업무, 위락, 숙박 이렇게 5가지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라는 단어가 나오고 5가지 건물을 질 때는 층이 3층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데 두 조건이 모두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이거는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도 안 되고 3층 이상도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 위락설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공장, 창고 이런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란 말 나왔을 때는 위락, 숙박 같은 거 사이즈 따지지 않고 모두 사전 승인 대상이 되므로 이 4번이 답이네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나왔을 때는 위락, 숙박 모두 사전 승인 대상이 되므로 사이즈 같은 거 안 따지고도 이 4번을 정답으로 봐야 됩니다. 4번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입니다. 자, 5번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란 말 나왔을 때는 5종류 건물이 여기 사이즈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든지 3층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숙박설도 자연환경 보호에 들어가는 5가지 건물에 들어가지만 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사전 승인 받는 게 아니죠.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사전 승인 대상 5가지라면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4번하고 5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7번. 자, 사전 결정 제도사. 사전 결정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예비 심사를 받는 거죠. 자, 우선 사전 결정을 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 맞습니다. 자,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 결정 신청이 뭐를 신청한 거냐면 일단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허용되는지 여부, 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건축허가 나오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건축 가능한 규모를 물어보고 그 밖에 허가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같은 것들을 허가 신청,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 결정 신청 사항은 3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허가 가능한 여부, 허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허가 가능한 규모, 허가 신청자가 사전 결정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사전 결정 내주는 자는 건축허가권자,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맞고 자, 틀린 걸 찾는 거고 있죠. 자, 사전 결정 통지를 하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들은 미리 받은 것으로 의지하고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사전 결정을 내주기 전에 사전에 협의 같은 걸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전 결정 통지가 되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므로 사전 결정 내주기 전에 허가권자가 그쪽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업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결정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양 익히세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이제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이 틀렸는데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착공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예비신청이라는 게 사전결정입니다. 사전결정이라는 게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예비신청이라는 사전결정을 신청하면 7일 안에 결과통지가 옵니다. 그럼 사전결정 통지가 있고 나서 2년 안에 자,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내셔야 돼요. 추가 서류 준비해서. 그래서 건축허가 받을 날부터 이제 착공신고하고 2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거다. 아까 지문은 뭐냐면, 자, 예비신청이 이게 사전결정입니다. 이 사전결정 신청을 해서 7일 안에 결과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공사 착공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지. 자, 아까 지문에서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착공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전결정 신청을 하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 자,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전결정 통지. 예비신청이 사전결정 신청입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으로 안 넘어가면 2년 다음 날에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자, 안전관리 예치금 문제입니다. 자,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일 때 조례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일 때는 착공신고할 때 공사가 중단돼서 이 안전조치를 안 할까봐 이런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일 때는 착공신고할 때 이 건축주가 좀 공사를 중단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을 때는 이 허가권자가 미리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 같은 것들을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000제곱미터 1%이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8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고, 자, 9번. 자, 9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지상 지하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지을 수 있죠. 이게 주민 편의시설이 문제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설치 가능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들. 자, 여기서 유소스텔 같은 거 안 되고 다중생활시설 같은 것들은 고시원은 안 됩니다. 이종문생 중에 노래방 같은 것들도 제외고 자, 이 공연장은 가능하죠. 음악 공연 같은 것들은 우리 이제 국가가 소유한 어떤 관청 건물 지하에다가 이런 공연장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안 되고.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대지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설치 가능한 주민 편의시설들. 자, 1종 근생, 자, 2종 근생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 2종 근생 중에서 총을 파는 총포 판매소, 장의사 이런 건 안 되겠죠. 돌아가신 분들 뭐 염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안 되고 제조업소 같은 공장도 안 되고 단란, 안마실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2종 근생 중에서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문화 및 집회 중에서는 이 공연장, 전시장만 됩니다. 예식장 같은 건 안 됩니다. 예식장이나 동식물은 안 되고 자, 미술 전시장이나 음악 공연장 같은 것들은 관청 지하 같은 데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시설 병원, 교육시설 같은 도서관, 노유자시설,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 운동시설들, 헬스클럽 같은 거. 업무시설은 되는데 오피스텔은 제외. 자, 밑줄 친 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문제에서 여기 유소스텔은 아예 항목이 없는 거고 이 다중생활시설 제외, 노래연습장 제외, 오피스텔은 제외이기 때문에 이 4번이 가능한 거죠. 문화 및 집회 중에 공연장, 전시장으로 한정해서 가능하다. 자,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 한번 눈에 한번 쭉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10번.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우리 뭐 전시용 견본주택, 공사용 가설건축물, 재복구용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신고로 짓는 것 그러면 자, 전시용 견본주택 맞습니다. 우리 공사용 가설건축물, 전시용 견본주택은 사이즈 같은 거 안 보고 축조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 짓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조립식 주거용 가설건축물로 20제곱미터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이고 사이즈도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3번이 답입니다. 자, 야외흡연실로 5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 50제곱미터 이내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10월 28일 현재 옥상에다 지은
컨테이너 23호실도 가설 건축물로 이게 인정됩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축조 신고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용 가설 건물, 전시용 견본주택은 사이즈가 없고, 자,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축물이 10제곱미터 이내까지입니다. 자,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축물, 경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식 아까 좀 전에 보시면 주거용이 아니라 경비용이고 10제곱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이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 쪽에서 농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요건 100제곱미터 이상이 맞습니다. 이상. 이거는 이하고 이건 이상이 맞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쪽에 짓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100제곱미터 이상짜리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앞에서 주거적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100제곱미터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자, 야외흡연실은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같은 것도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가설 건축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2017년 여기 2019년하고 16년 사이에 있는 가설 건물이기 때문에 요거 가능한 건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요거 정답 우리가 아까 3번으로 보십시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겠습니다.